네, 안녕하세요. 머니맨 김수경입니다.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집값 상승은 계속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하락세를 이어가던 강남 쪽, 이 강남권의 집값 역시 다시 좀 반등하는 분위기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강남 4구를 중심으로 해서 빠른 회복세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 불패 신안을 이어주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오늘도 저희랑 함께 강남 입성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편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편으로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알찬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소통 경로 저희 열어주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고요. 2128-8547로 전화 주셔서 궁금하신 점, 세미나 관련된 문의들 다 좋습니다. 모든 의견 저희가 청취하고 있고요. SNS 경로는 언제든지 24시간 개방해놓고 있겠습니다. 쪽지나 게시글 아래 주소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항상 빠른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한국토지개발원의 정현훈 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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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네, 매우 엄청 잘 지냈습니다. 네, 어느덧 이제 슬금슬금 가을이 또 다가오고 있어서 네. 본부장님은 4계절 중에 어떤 계절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4개 중에서 네. 제가 몸의 특성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 여름에는 어딜 가든지 간에 이제 사우나 그런 부분에서 땀이 엄청 많이 나게 땀이 되고요. 많으세요. 예, 네. 또 겨울이 되게 되면은 손이 발이 엄청 또 이렇게 추위를 좀 많이 타서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힘들어서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봄이랑 이렇게 네. 좀 가을을 좋아하는 와중에서 특히 가을을 좀 많이 좀 즐겼던 것 같습니다. 좀 낙엽이 떨어지게 되면 그 낙엽을 보면서 왠지 나인 것 같고 좀 이랬던 좀 심취했었던 감성이 좀 있었던 어렸을 때 좀 맞아요. 기억이 있는데 네. 좀 가을을 좀 선호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가을 너무 좋죠. 저는 또 가을에 태어나서 아. 제가 가을 여자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 좋으시군요. 네, 정말 또 좋은 이 가을이 이제 조만간 또 오기 때문에 이런 네. 생각하시면서 좋은 계절 맞이할 준비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반기 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팁 주실 건 없으신지 이제 슬슬 준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반기. 네. 네. 이제 하반기 시장이 어쨌든 이렇게 오게 됐고요. 이 흐름 부분에 있어서 뭐 하반기가 넘어오게 되면서 그 부동산 가격이 뭐 내려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호재가 있기도 하고 뭐 악재가 있기도 한데 일단 포인트를 잡아드리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신경을 한번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자산 여유가 좀 많으신 분들께서 좀 시장을 좀 투자를 하고 좀 매도를 하시는 거에 있어서 좀 쉬운 시장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유가 부동산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쉽게 하는 방법은 여유 자금이 많으시면 좀 쉬우세요. 여유 자금이 많이 없으시면 어려우신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다 오르는 지난 3년간의 시간 속 안에서 크게 결실을 못 얻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럴 때일수록 좀 전문가와 함께 같이 하셔서 확실한 호재가 어떤 지역인 건지 어떤 호재가 좀 장기적으로 가는 호재인지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하시는 선상에서 한 번을 투자를 하시더라도 확실하면서 더불어서 단발성 호재를 가지고서 나만의 기도를 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호재가 맞물리게 되면서 오를래야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을 선별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처럼 작년처럼 그냥 재개발이니까 그냥 재건축이니까 이런 시대는 솔직히 갔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네. 미련을 가지셔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지역 선정이 상당히 많이 중요한 그런 시기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참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같은 금액을 가지고 부동산 네. 투자를 시작을 해도 10년, 20년이 지나고 봤을 때는 상당히 다른 결과물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소액을 투자해서 부자 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매일 또 네. 세미나를 진행하고 계신데 저 일정 안내 좀 도와드릴까요? 네.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세미나에 오시고 문의를 정말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진짜 욕심이 있으시는 분은 시간이 없다 멀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시는구나. 좀 이렇게 생각을 계속 요즘에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가 여의도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렇게 알찬 시간 가지고요. 그 다음 날은 또 제가
잠실에서 송파에서 이렇게 알찬 세미나 시간을 오후 2시서부터 5시까지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 날은 또 부산에서 이렇게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의도의 부동산 그리고 잠실의 부동산 그리고 더불어서 부산에 있는 부동산 어찌 보면 각각의 특징과 각각의 대장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상에서 우리 시청자님들 어떻게 현명하게 나의 자산을 지금 보유할지 매도할지 그리고 투자는 어디를 하고 어떤 부동산을 소유를 해야지만이 내년이 편하고 그 다음 날이 편하고 그리고 5년, 10년 내가 웃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길을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소액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드리는 시간이니까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한박 웃음 지으시면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백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부동산 투자 꿀팁도 많이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세미나장 찾아주세요. 또 세 곳에서 일정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같이 저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남의 그 핵 지역을 좀 네. 둘러보고 있는데 압구정도 갔고 뭐 개포동도 갔고 지난 시간에는 네. 저희가 역삼동까지 다 가서 제가 미리 예습을 조금 하려고 네네. 어딜까 이러면서 제가 쭉 봤거든요. 네네. 남았나요 아직도? 네, 모르겠더라고요. 네. 아직도 강남이 남았나요? 더 알아볼 곳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포동포동, 뭐 쪽박, 뭐 독불이 수많은 곳들이 있는데 오늘은 좀 약간 제가 이 얘기를 드리게 되면 뭐 시청자님도 그렇고 우리 네. 앵커님도 좀 약간 충격을 좀 받으실 수도 있을 것 왜요? 같아요. 네. 오늘 힌트가 정말 좀 오리무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힌트를 지금 네. 먼저 얘기를 해드리게 되면 오늘은 강남의 공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논해보려고 합니다. 공항이라고 하면 그 비행기 뜨는 공항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강남의 공항이요? 네. 조금 더 압축해 주세요. 힌트를 조금 더 주세요. 네. 네. 자, 힌트를 드리게 되면 네. 강남에 딱 공항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렇죠. 왜냐면 없으니까. 네. 강남 공항 없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네.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도 같고, 아, 우리 죄송한데요. 시청자님도 궁금해 하시는 네. 것 같아서, 자, 오늘 주제는 어떤 주제냐면, 오늘은 이제 서울에 서울공항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네. 절대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으로 많이 묶여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공항하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지역, 바로 강남의 세곡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곡동이요. 조금 네. 생소하기도 한데, 네. 네. 어디에 있는 거죠? 세곡동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네, 세곡은 이제 강남에 있죠. 강남 중에서도 최남단에 있는 게 이 세곡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로 해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시청자님들의 또 앵커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표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도 보여주세요. 네. 볼까요? 네. 자, 이제 표를 준비해서 제가 위치를 얘기해 드리기 전에 우리가 네.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공항 하면 어찌 보면 이미지가 지금 나와 있는 표대로 기피 시설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많았어요. 네. 보게 되면 뭐 전쟁이라든가 공항 주변은 개발이 안 된다라든가 그런 시끄럽다, 이미지. 이런 거. 네, 그쵸? 시끄럽고 공기도 안 좋고, 안 좋고. 어떻게 사냐 그런 데서. 네.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지역은 개발은 하진 않겠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공항 주변이 다 뒤집어져 가지고 건물주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강남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사례가 바로 공항은 이제 기피시설이란 의문점 퀘스천 만층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이제는 이 김포공항 주변의 마곡의 사례와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주변의 영종의 사례를 한 번쯤 우리는 생각을 하고 좀 반복학습을 하시면서 공항은 더 이상 기피시설이 아니구나 이런 인식으로 좀 바꾸셔야 될 때이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표에 나와 있는 공항 주변에 이런 논떼기 밭떼기 산떼기가 색깔이 알록달록해졌다. 그래서 이 마곡도 영종도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늘 서울공항 공군 기지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네. 이 세곡의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곡의 지도를 보시게 되면 위쪽에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이제 수서역이 있고요. 오른쪽을 바로 보시게 되면 복정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서역 밑에 그리고 복정역 왼쪽에 있는 게 강남 최남단에 있는 세곡동이 세곡동. 바로 이렇게 위치해 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세곡은 어느새 아파트 밀집 지역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고 상승을 해 나아가고 있는 게 이 세곡입니다. 그래서 세곡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바로 서울공항 공군기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완벽한 시골이었었던 이 세곡이 개발을 통해서 그리고 공항 주변에 있는 기피시설이라고 의문점이 들었던 곳이 기피시설이 이제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발이 순식간에 마구마구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 영종 그리고 김포공항 마곡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서부터는 우리가 인식 이미지 가지고서 어느 한 지역을 기피를 해서 판단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개발 방향과 정부 정책에 따라서 올바르게 관심을 가지셔서 올바른 부동산 소유를 하여야지만이 우리가 이렇게 강남에 있는 건물을 또 소유하실 수 있게 된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오늘서부터는 우리 시청자님 조금 더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이 지역의 특징을 얘기를 해드리게 되면 네. 타 지역 대비해서 정말 어찌 보면 서울 전 지역에서도 보게 되면 가장 개발이 느리고 안 됐던 지역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근래에 와서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마곡도 그렇고 영종도 그렇고 색깔이 알록달록 바뀐 거를 제가 강조해 드렸는데 네. 세곡도 보시게 되면 세곡 전체 중에서 절반을 쫙 나눠서 여기 왼쪽 알록달록하죠. 네, 네. 그래서 이 지역이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본래 어찌 보면 이 광주군 대왕면에 이렇게 소재해 있는지라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네. 강남으로 편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이다. 그래서 과거에 보시게 되면 강남이라면 뭐든 내가 하나라도 소유하면 좋지 않았겠냐. 그럼 뭐라도 한 평이라도 사자. 해서 10평이라도 사셨으면 대박 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묻지마 투자라고 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잘 되는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를 두고 얘기하지 않나 이렇게 네. 한번 조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세곡동이 강남이야? 뭐 무늬만 강남 아니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지금 계실 것 같은데 뭐 마곡이라던가 영종도의 예를 들어주시니까 네. 딱 저희가 감이 옵니다. 그 네네. 정도의 무한의 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주택이나 이런 게 좀 많다고 하셨는데 조금 저희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서 세곡동을 조금 파헤쳐보죠. 네. 목사님. 뭐 네. 색깔만 바뀌었다고 해서 네. 제가 뭐 일부러 밖으로 놓은 거 아닌가, 제가 색칠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곡동을 보시게 되면 크게 동쪽과 서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곡을 봤을 때 정 가운데를 이제 세곡 사거리거든요. 네. 정 가운데 사거리가. 그 왼쪽 편을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색깔이 알록달록하다. 라고 그쪽.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왼쪽을 보게 되면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건축물이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을 그러네요.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절반을 찡 나눠서 오른쪽을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시골, 농촌입니다. 그래서 서쪽은 이렇게 아파트 밀집 지역, 동쪽은 촌동네, 시골이다. 자, 그러면 왼쪽에 이 세곡의 아파트 밀집 지역의 브랜드들을 보게 되면 뭐 푸르지오, 태영, 대림, 효성, 대우 이런 브랜드들이 들어가서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즉 건설사가 1군 건설사라든가 1.5군, 뭐 2군 건설사가 여기에 투자를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기업인은 사업가는 돈 안 되는 투자는 절대 하지가 않습니다. 그 돈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지역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새 이 지역도 10억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촌동네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네. 강남 브랜드를 등에 업고서 바로 옆에 있는 송파 브랜드적인 부분에서 등을 업고서 가격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특징을 하게 되면 어찌 보면 전체 세곡 면적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주거지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죄다, 전답, 임야, 농촌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건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억을 제가 넘었다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그럼 이 선상에서 투자를 하기는 정말 많이 부담스러우시죠. 그럼 나머지 내가 또 뭔가 세곡에 관심이 있어서 투자를 하시고 싶은데 네. 보니까 논떼기 밭떼기 산떼기야. 보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야.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망설여지게 네. 되죠. 그럼 망설여지는 와중에 다시 한번 가격이 또 상승을 하게 되는 그 거죠. 망설이는 기간에. 네. 네. 그래서 이미지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미지가 바뀌면서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 이 쇠고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큰 배움을 통해서 앞으로 투자하실 때는 이미지로서 하시는 게 아니라 네. 그 지역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전문가랑 상의를 하시는 게 우선이지 않나 이렇게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코 이 겉만 보고서는 판단하지 말자라는 부분을 뭐 지지난 시간에도 강조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대표적인 또 사례가 세곡동이 되지 않을까 싶고 네. 제가 보니까 세곡동이 작년에 아마 강남에서 집값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아닌가요?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상승률 굉장히 높았던 네, 곳이죠.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죠. 그렇죠. 저희가 세곡동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 투자 힌트나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거를 좀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네, 이 세곡을 통해서 제가 오늘 시간이 이 강남 입성 건물 강남에 있는 건물을 얻자 기왕 얻더라도 이 프로젝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청자님. 마지막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세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제가 조금 더 직설적인 얘기를 통해서 그동안의 얘기를 종합하면서 얘기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이 세곡을 통해서 부동산 부의 비밀을 제가 조금이나마 엿보게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부동산 부의 비밀이라 하면 뭐냐면 농촌사회일 때는 농지가 무조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때 농지는 어찌 보면 논떼기, 밭떼기, 산떼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소유를 하게 됐죠. 근데 지금 자본주의에 와서는 산업의 발달, 뭐 수많은 산업들이 생기게 됐는데 어쨌든 농경사회에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서 이런 논떼기, 밭떼기, 산떼기는 등한시하게 됐죠. 그래서 시골에 살기 싫다, 난 도시로 갈 거다 해서 많은 인구가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런 인구가 한 곳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도시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 도시가 어디서 생기냐면 이런 논떼기, 밭떼기, 산떼기에서 생겨난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는 거죠. 네. 그래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왔다고 해서 농지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지를 소유하시고 농가주택을 소유하시고 임야를 소유하셨던 분들이 그 부에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게 된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시골에서 도시가 되는 곳을 주목을 하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왼쪽에 논떼기, 밭떼기, 산떼기에서 어느새 정부 정책과 기업의 투자, 수많은 사람들의 이런 투자자들의 관심을 통해서 세종이라는 곳이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아, 세종의 모습이군요, 네. 이게. 그럼 보시면 어찌 보면 저쪽 지역이 일부가 공주인데 그 원래 공주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계셨던 곳이에요. 네. 근데 정신 차리니까 진짜 공주가 되셨어요. 큰 차익을 네. 통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시골일 때 하시는 투자, 그리고 더 이렇게 첫 번째는 시골일 때 하시는 투자, 두 번째는 시골에서 도시가 되는 과정 중의 투자, 세 번째 도시가 되고 나서의 투자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투자는 바로 도시가 되고 나서의 투자입니다. 세 번째. 예. 그래서 이 세곡이라고 하는 것도 앞으로 저는 세곡의 10억짜리가 15억, 20억 더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 상황에서 내가 10억을 투자를 한다는 건 힘드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걸 바라만 보셔야 돼요. 근데 바라만 보시게 되다 보면 점점 경우의 수만 따지시게 되면서 투자에 두려움이 커지십니다. 결국은 시간은 가면서 지켜보는, 관망하는, 경험은 못 하시는, 그렇게 바라만 보는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시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두려움은 시간만 계속 아깝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세종처럼 될 수 있는, 영종처럼 될 수 있는, 세곡처럼 될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찾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팁이지 않나. 자, 그러기 위해서 어찌 보면 용기가 필요한데요. 네. 제가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앵커님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님도 그렇고 용기를 좀 북돋아드리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시청자님을 대표해서 앵커님한테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해나가는 알찬 시간이니까. 자, 부동산 하시더라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뭐 청약, 분양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서 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네. 시간을 통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부동산을 하더라도 고급 투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급 투자를 하시는 부분에서 네. 제가 한번 팁을 한번 드릴 수 있는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들 대표해서 제가 앵커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커님, 1번 그림이 있고 2번 그림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앵커님이 이제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자, 도시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는 도시로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도시가 있고요. 변모하려고 예, 하는 하려고 하는 하는 어정쩡한. 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진을 보시게 되면 우리 뭐 고향의 모습이죠. 그러네요. 냄새 날 것 같고. 네. 자, 그러면 그냥 느낌상으로 1번에 투자하시는 게 나으실까요? 2번에 투자하시는 게 나을까요?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 네. 거죠. 제가 시청자님들을 대표로 해서. 본부장님하고 제가 그 공부를 한 지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정도는 맞출 수 있죠. 2번이죠. 아, 2번에 네, 이쪽에 투자를 해야죠. 않나요? 입 네. 꽉 깨물고서 이렇게 네. 뭐 용기를 내서 네. 2번을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어찌 보면 이런 지역은 뭔가 투자 금액이 뭐 5억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뭐 1억 네. 정도 든다 쳤을 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이 5억이 땡기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 1억 언제 되겠어? 이런 거. 그런 생각이 네. 많이 드실 거고요. 네. 중요한 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중요한 건 네. 경험을 많이 못 하세요. 대부분 많이 경험을 하시는 건 아파트입니다. 네, 네. 아파트를 경험하십니까? 곧 죽어도 나는 아파트에 태어났습니까? 죽을 때까지 나는 아파트에 그렇죠. 투자를 빌라 하려고. 아니면 상가 네. 아니면 오피스 이런 걸 많이 네. 보시니까. 그래서 네. 이런 습성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네. 저런 걸 개발이 되는 곳 주변에 저런 걸 소유하시는 분들이 순식간에 역전이 되셔가지고 불을 거머쥐셔가지고 마치 로또가 되듯이. 근데 요즘에 보게 되면 뭐 로또 청약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단편적인 사례로서 1번이 낫냐, 2번이 낫냐, 단정 짓는 건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청자님. 근데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용기를 어찌 보면 좀 내주셔야 돼요. 하시던 대로 부동산 투자가 잘 될 거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진작 잘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시기에 와서는 시장은 변하고 악재와 호재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 더 이길까? 이걸 얘기를 하는 거는 예언가입니다. 예언가.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하면서 점쟁이가 되고 싶진 않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시청자님들하고 고객분들하고 만들어가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산 관리를 하면서 손해를 보지 않는 내 자산을 지키면서 수많은 투자 중에서 대박 한 번씩 건지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요지는 뭐냐면 올바른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바른 소유. 그래서 그런 올바른 경험과 올바른 소유만이 내가 부동산을 대하면서 아, 부동산 너무 즐겁다. 아, 재밌다. 또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지. 전문가랑 상의를 안 하시고서 그냥 주변 지인, 그냥 동네에 아는 분, 특히 지인들이 어찌 보면 진짜 무서우세요. 지인분들이 제일 무서우신 부분인데 그런 걸 통해서 올바르지 못한 경험, 올바르지 못한 소유를 하실 때 점점 더 생각지 말아야 될 경우의 수, 점점 더 느끼지 말아야 될 두려움을 느끼시게 되면서 부동산이 가면 갈수록 답답해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곡의 사례는 매우 중요한 사례입니다, 시청자님. 그래서 제가 시청자님을 대변해서 우리 앵커님도 같이 이렇게 대변을 해드리면서 같이 이렇게 알차게 알아가는 시간이니까 제 이야기 흘려 들으시기보다는 한 번쯤 더 깊이 생각을 하셔서 꼭 이렇게 시골이 도시가 되는 과정의 것을 소유를 하신다고 한다면 부동산은 한층 더 즐기실 수 있고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경험의 폭을 넓혀라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실패도 반드시 조금 포함이 될 것 같아요. 뭐 다양한 실패 사례들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네. 있지만 그 실패가 너무 또 반복되다 네. 보면 지쳐서 네. 부동산 투자를 또 포기하실 수도 있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조금 더 빠른 지름길로 가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의해야 될 점, 알아둬야 될 마지막 팁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예, 그 네. 팁을 다시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자, 강남이스터 프로젝트 이제 마지막 총 정리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부동산 투자의 폭을 좀 넓히시는 게 좀 가장 큰 포인트라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에만 너무 다 묶여 있으세요. 하나에만 묶여 있으시다 보니까 진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부동산. 내 거 언제 되냐, 어떻게 되냐. 항상 언론 이슈에는 내 동네만 빼고 계속 언론 이슈에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중요한 건 폭을 넓히셔야지 저평가 지역을 찾으시는 눈이 생기신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태어나서부터 빌라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이렇게 오래 사시는 막 20년, 30년 이런 빌라를 20, 30년 소유하신다 그래서 부동산이 잘 알아지시는 게 아니에요. 폭을 넓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아파트, 빌라, 상가, 오피스텔 수많은 폭을 넓히신 선상에서 저평가 지역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실수를 하시는 게 뭐냐면 싼 거를 찾으세요.
싼 거는 시청자님 제가 다시 주의를 드리지만 5,000년 동안 쌀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은 5,000년 동안 싼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우연찮게 뭐 지인 소개라든가 이렇게 뭐 우연찮게 알게 돼서 소유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중요한 건 제가 좀 그게 좀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제가 방송을 통해서 누누이 얘기를 해드려도 전화 한 번이 어려우실 수 있고 세미나 한 번이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근데 결론은 사랑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용기 있는 자가 쟁취를 하는 거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용기 있고 도전하는 사람이 저는 다 쟁취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그것보다 이건 훨씬 쉽죠. 네. 저희한테 8547로 전화 주시면 되니까. 네, 그래서 폭을 넓혀서 저평가 지역을 찾으신다라고 한다면 부동산은 훨씬 더 즐겁고 재밌습니다. 언제 부동산이 가장 재밌고 즐거우십니까, 시청자님들? 내가 소유한 시점부터 오를 때. 내가 소유한 부동산이 언론에서 기사에서 이야기를 할 때 알아서 올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호재는 개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남이 해주는 국가가 해주는 기업이 투자하는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관심 가지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선별하는 게 전문가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앞으로 부동산을 대하실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전화 주시고 편하게 세미나 오시고 하셔서 앞으로 부동산이 정말 너무 재밌는 거구나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머니맨 시청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싼 건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자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거액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은 많지 않으시잖아요. 네네네. 네, 소중한 내가 아껴놓은 자산을 불려서 강남 입성도 하시게 되시는 거고 이제 건물주가 또 되시는 건데 그 방법을 이제 알 수 있게 그리고 용기 내서 세미나장에 오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친절하게 안내 좀 해주세요. 네, 세미나장에 잘 오실 수 있게끔 뭐 위치라 이렇게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은 여의도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렇게 알찬 시간을 가지고요. 그 다음 날 화요일은 제 고향 잠실 송파구에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또 세미나를 가집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또 부산, 또 제2의 수도라고 하죠. 부산에서 또 이렇게 알찬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의도 부동산도, 잠실 부동산도, 부산 부동산도 이래저래 말이 많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 관리가 우선 먼저 중요하신 부분인 거죠. 그래서 함부로 매도하셔서 후회하시는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급등하거나 관심받는 지역에서 오르기 바로 직전에 매도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드리게 되면 진짜 눈물이 날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단 한 번의 선택, 한 번을 하시더라도 전문가랑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시기는 가면 갈수록 움츠리는 부동산이 아니라 한 번쯤 소액을 가지고서 용기를 내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 전문가랑 함께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저평가 지역을 찾아드리고 확실한 지금 자산 관리까지 도와드리니까 많이들 오셔서 한바구음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용기 있는 자가 또 미인을 얻고 용기 있는 네. 자가 부동산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전문가 상담 받으시면 훨씬 더 현명한 또 방법을 찾으실 수 있으니까요. 또 멀리 갑니다. 부산까지 가니까 잠실과 또 여의도에 계신 분들도 함께 많이 세미나 등 찾아주세요. 저희 전화 주신 분들 많이 대기하고 계시네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청자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시청님 저녁 드셨어요? 예, 예. 네, 어떤 점 오늘 궁금하세요? 당진 말씀하는 네. 거 아닙니까? 예, 신평면, 네. 거산리. 네, 충남 당진 얘기하시는 거죠, 시청자님? 예,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 네. 예, 599-5, 네. 그다음에 472-12. 아, 이 두 곳 궁금하신 거죠, 시청자님? 예, 네. 전망. 아, 네. 그럼 충남 쪽에 거주하고 계세요, 시청자님? 예? 이 근처에 거주하고 계세요? 보유하고 계신 필지 부분을? 아닙니다. 네. 우리 거주는 서울에 하고, 하시고 예, 투자 목적으로 사놓으신 건가 봐요, 그럼 이쪽은. 그때가 뭐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 27년 정도 전인데, 27년이요. 네. 예, 그때는 뭐 서해안 시대 도래한다고 그러고, 아. 투자 가치가 있다 그래서 예. 아, 투자 그때 목적으로. 이미 서해안 네. 시대를 예상을 하시고 사셨군요. 네. 보유하고 네. 계신 동안에 좀 많이 올랐나요? 가격은 어떻습니까? 가격이 별로 안 올랐어요. 아, 생각만큼은 안 오르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전망 봐드릴게요, 시청자님.
예. 네, 꽤 오래 또 서해안 시대를 준비하시면서 네. 하신 투자기 때문에 네, 별로 안 오르셨다고 하니까 저도 조금 답답하네요. 20년이라는 세월을 투자를 하셨는데 보답이 있을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던 이 부동산이 빛을 빨리 볼 자식인지 늦게 볼 자식인지 전망을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한창 엄청 각광을 받았던 당진에 있는 부동산을 이렇게 소유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동안 어쨌든 잘 버티시고 잘 이겨내셨고요. 전망을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시청자님 말씀대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시청자님. 예. 그래서 서해안 고속도로가 나면서 지금 시청자님이 보유하신 곳 주변에 이렇게 도시가 크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대박이 나셨어요. 근데 시청자님 예상과는 다르게 다른 곳이 좀 흥했는데, 자,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이 주변이 좀 호재가 있나 없나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호재를 보시게 되면 어쨌든 당진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렇게 산업단지가 바람이 불게 되면서 이렇게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후반까지 이 일대가 시청자님 보유하신 부동산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이 주변이 한 7km 부근이 전부 다 많이 올랐는데, 근데 2000년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 지역이 좀 많이 죽었어요, 시청자님 개발이.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당진 자체가 도시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게 되면 이 북쪽에 있는 산업단지가 포인트가 아니라 지금 이쪽의 포인트는 뭐가 포인트냐면, 제가 서해선에 대해서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시청자님. 예. 서해선 아시죠? 서해선요? 예, 서해선 복선전철 호재가 예, 지금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덕읍 쪽에 이 합덕역이 생깁니다, 시청자님. 그래서 예. 여기는 또 더불어서 산업철도가 이렇게 생겨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일단 서해선 복선전철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그 추이에 맞춰서 산업철도가 이렇게 나와주는 게 계획상으로는 2025년입니다, 시청자님. 그래서 이렇게 산업철도가 생겨버리게 되면 합덕이 먼저 오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송악이 오르고, 그 다음 송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문 국가산업단지 아시죠? 어디요? 성문 국가산업단지. 아, 예. 예. 그래서 LG가 또 성문 국가산업단지에 2천억 원 이상 투자한다고 또 얼마 전에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게 되면 지금 2020년 예정 부분에서 열심히 서해선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저는 조언을 드리게 되면 지금서부터 한 4년은 좀 더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님. 4년요? 예, 4년 정도 보유를 하시게 되면 이곳에 교통이 많이 좋아집니다, 시청자님. 예. 그래서 대산으로 들어가는 이런 고속도로 호재 또한도 역시 존재하는 부분에서 이 주변은 다시 한번 도시개발이라든가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한 번 더 솔솔솔솔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세요, 시청자님. 그래서 예. 지금 부동산은 자녀분들 중에서 빛을 빨리 보는 자녀, 중간 봉도 보는 자녀, 나중에 보는 자녀, 그 중에서 중간 갑자기 문득 이렇게 빛을 보는 그런 자녀니까 답답해하실 필요 없고요. 어쨌든 서해선은 되고 어쨌든 산업철도는 진행 중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는 기왕 소유하신 김에 4년만 좀 더 소유를 하시게 되면 4년 뒤에는 좋은 일들이 가득하실 것 같으니까 4년만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예,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없으세요? 뭐 우리 어떻든 네. 우리는 좀 더 보유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지금도 뭐 값은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네. 누가 매수 희망자가 있긴 있어요. 아, 있으세요. 네, 급하신 네, 게 있어도- 아니면 네. 예, 좀 더 조금 더 기다려 보려고요. 기다리셨으면 하셨거든요. 네. 예. 네, 4년이면은 조금 더 감내하실 수 있는 기간 되실 것 같아서 꼭 장기 투자 결실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뭐. 네. 선생님, 좋은 결과 네네. 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멀리 계신 또 당진에 투자를 하고 계신 저희 시청자님을 만나봤습니다. 다음부터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저희 어떤 쪽 봐드릴까요? 아, 예, 저기, 용인에 있는 아파트 좀 한번, 전망 좀 한번 가져왔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파트 주소 불러주세요, 시청자님.
예, 네. 용인시 기흥구, 네. 용인시 기흥구, 기흥구. 영덕동 961번지. 네, 아파트 명이 어떻게 되나요? 한국 아델레움 아파트요. 몇 평이세요, 시청자님? 예, 34평인데요. 여기 지금 사시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놓기만 하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 8년간 보유는 지금 분양받아갖고 8년간 보유는 하고 있는데. 아, 8년 서울 동안. 네. 서울에 집을 좀 팔고 이번에 좀 들어갈까 싶어가지고. 아, 서울에 있는 집을 서울에는 지금 어디에 가지고 계세요? 동네가 네, 어디세요? 신대방동에 네. 빌라를 하나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 그걸 좀 팔고. 네, 그걸 그쪽이 워낙 매도하시고. 안 올라가지고요. 그쪽이. 아이고, 네. 예. 그래서 광주하고 그거, 붙어 있지만 워낙 안 올랐어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그 빌라를 매도하시고 지금 이쪽으로 이사를 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예. 네. 그럼 이사 가시는 이 아파트 같은 거 지금 세를 내주고 계시겠네요. 8년 전에 분양 받으셨으면. 예예. 지금은 세를 줬는데 지금 네. 11월달에 만기거든요.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주 계획 잡아놓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떨지 한번 전망 봐드릴게요. 예예. 네, 용인시 아파트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봐드린 것 네. 같은데, 그렇죠? 매수 두 군데 고민하신 네. 분, 네, 아예 이쪽을 정리하시고 가시겠다라는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 선택이 맞으실지 아닐지 제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팔고 이쪽으로 오실까 생각 중이시라고요. 예예. 일단 먼저 아델리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부터 먼저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용인 서울 고속도로랑 접해 있어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용인 서울 고속도로가 이렇게 2009년에 개통되지 않았습니까? 예예. 그래서 참 좋아요. 이거 잘 개통했어요. 그 부분에서 딱 붙어 계신 그런 부동산이세요. 그 주변에 이 원천이라든가 신대 저수지가 있어요. 예. 자, 보시면 이 저수지 보고 가신 건 아니잖아요, 시청자님. 예, 그렇죠. 근데 지금 무슨 준비를 하고 있냐면, 자, 지금 원천 저수지 보이시죠? 예. 원천 저수지 주변에 보시면 힐스테이트 광교라든가 중흥 S클래스가 이렇게 건설이 되고도 하고 이렇게 분양이 돼서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시청자님 주변에 기본적으로 이런 저수지가 있다는 건 너무 좋은 일이세요, 시청자님. 예. 이런 저수지가 있다는 거는 한 예를 들어 드리게 되면 잠실에 있는 석촌호수 아시죠? 예예. 예, 이 석촌호수 주변에 뭐라도 한번 지어보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지금에는 원천이라든가 신대 저수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그렇죠. 주변에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가고 개발이 되게 되면서 앞으로 이런 저수지가 있는 곳은 더더욱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청자님. 아, 그러면 이거는 좀 중장기적인 이미지적인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요즘에 얘기가 솔솔 나오는 게 구성 보정역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GTX 호재가 있잖아요, 시청자님. 예. 그러면 시청자님 보유 부동산에서 얼마 멀지 않으세요, 시청자님. 그런가 동시에 기흥 역세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더불어서 용인이 또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개발을 하고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 주변으로는 왼쪽은 신분당선이 탄탄하게 부동산을 받쳐주고 있음과 동시에 북쪽으로 동쪽으로 계속 돈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시청자님 부동산 주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청자님 이 아델리움 주변으로 오를 수 있는 여지는 더 많이 있으세요, 시청자님.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더 환경이 많이 바뀌어져 줘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GTX가 들어간다는 건 매우 큰 호재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구성력이나 보정력 부분에 있는 가격 상승을 따라잡을 수는 없으나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나 부동산이나 토지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호재 부분에 있어서 작년서부터 꾸준하게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근의 일부 아파트는 GTX 호재가 확정이 되는 올해 초 2월, 3월 대비해서 폭등한 곳이 많습니다, 시청자님.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저수지와 더불어서 GTX 호재 부분에서 꾸준하게 소폭 상승이 계속될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 저는 조언을 해드리게 되면 보유하시는 쪽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시청자님께서 신대방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시청자님. 예예. 그럼 신대방동이라 하면 뭐냐면 진짜 구도심이에요, 시청자님. 예. 구도심인데 제가 조언을 드리게 되면 이 보라매역이 달라지고 있고 지금 신풍역이 달라지고 있어요, 시청자님. 예. 제 정확한 위치까지는 제가 시청자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셔서 딱 잘라 얘기는 못 드리겠으나
이런 보람의 역세권에 대한 이미지, 신푼 역세권에 대한 이미지는 이 영등포가 달라졌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영등포역 네. 뒤쪽으로. 그럼 이곳 주변으로 해서 70년식이 됐든 80년식이 됐든 많은 분들께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신안산선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여의도에서 업무지구와 연결되는 또 신림선에 대한 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게 되면 만약 매도를 지금 내놓으셔서 파신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한 번쯤 더 곱씹어서 주의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호재가 지금 보유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신대방동 부동산? 3년 정도 됐어요. 3년이요. 예, 뭐 빌라인데. 크게 미련이 없으시면 뭐 그냥 매도하라고 조언을 드리겠지만 한 번쯤 더 곱씹으셔야 되는 그런 동네입니다, 시청자님. 왜냐하면 보라매 병원 근방이거든요. 저 신대방 상거리역하고 사이. 네,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더 깊게는 얘기를 못 드리겠지만 이쪽 지역은 이미지가 달라지기 전 그 과정 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매도하시는 걸 한 번 더 알아보시고서 최종 결정을 하시는 쪽으로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저기 기흥에 거기 네. 저기 용인 경전철 그 연장되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추진 중에 있고요.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이 탄탄하게 받쳐 주어야지 경전철이라든가 호재가 더 유효한 부분이 있어요, 시청자님.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게 되면 경전철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GTX가 원활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주변은 다시 한번 용인이 비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토대가 되니까 요 안쪽에 있는 보정, 구성 뒤쪽에 개발에 있어서 그 부분만 보셔도 나머지는 알아서 다 순리대로 따라오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네, 성자님 지금 거주하고 계신 빌라도 조금 찬찬히 훑어보세요. 훑어보시고 매도 확정 짓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하시고 네, 또 용인도 괜찮다고 하니까 네, 또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도 다음 분 네, 바로 또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밝으시네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쪽 오늘 궁금하세요? 아, 예, 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오래전에 취득을 했는데 사놓으셨어요? 너무 예 세금만 내고 뭐 잘 아이고.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네. 전망이 좀 어떤가. 네, 전화 잘 처분을 해야 주셨습니다. 네, 주소 좀 예, 불러주세요. 토지. 네. 네, 아, 저 주소 말씀이죠? 네, 네. 예, 음성군 대소면 삼정리 네. 산 43-8번지 지분 300평입니다. 아, 300평 이거 언제 사놓으셨어요, 시청자님? 아유, 꽤 오래됐습니다. 한 네. 30년 됐는데요. 아, 30년 직접 사신 거세요, 시청자님? 예, 예. 네, 지금 하시고 계신 고민은 어떤 부분이세요? 지분으로 돼 있는데 지분은 그 내가 모두 1,100평 정도에서 300평 지분이거든요. 지분은 300평 정도만 가지고 계시고, 네. 예, 그리고 땅 모양도 길다랗게 생겨가지고 이게 뭐좀 팔릴 수 있는 건지 뭘 몰라서 전문가님들한테 좀 물어보려고 전화했습니다. 아, 최근에 조금 매도 고민을 하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 좀 최근에 매도 고민을 조금 하셨나 봐요. 팔까? 매도 구매요? 매도 고민을 조금 하셨나요? 팔까? 아, 예, 네. 매도 고민을 많이 했죠. 아, 예, 그래서 지금 결정하시기 전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파실 곳도 전화 주시면 후회하시니까 봐드릴게요, 저희가. 네, 꽤 오래전에 들고 네. 계신데 뭐 모양도 얘기를 해주셨고 한데 그래도 꽤 넓은 또 300평 부지를 보유하고 네. 계시거든요. 지금 고민하시는 시점에 네, 어떤 답을 주실지 무전이 어떻게 할까요? 네, 어떤 제가 답을 드려야 될지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좋은 답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좋은 답이요. 네. 네, 일단 시청자님께서 소유하신 게 좋은 건지 아닌지 먼저 평가를 해드리고 조언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또 안 좋은 걸 또 좋다고 얘기 드릴 수는 없으니까 아, 일단 그럼요. 정확하게 제가 한번 자세히 말씀해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어쨌든 요즘 뭐 음성의 부동산을 소유를 하셔서 궁금하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딱 보기만 보아도 딱 농촌의 모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자,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길다랗게 돼 있는 부분에서 300평. 일단 보시게 되면 300평 정도면 진짜 땅 부자세요, 어느 정도는. 자, 그 부분에 아유, 있어서 예. 그 300평이 바람 한번 불면 진짜 대박이 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변의 용도를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주변의 용도가 어떤 변화가 있나, 개발 획이 있나 보게 되면 자, 멀지 않은 곳에 대소 삼정지구 도시 개발이 존재합니다, 시청자님. 네. 그리고 오른쪽에 멀지 않은 곳에 음성 3번.
산업단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지금 지역이 공업지역으로 표면으로 봤을 때 포함이 돼 있는 선상에서 예, 공장들이 좀 있습니다. 옛날부터. 예. 그래서 여기는 이 대소삼정 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포인트세요, 시청자님. 뭐냐면 이게 충북 지역에서 이게 14년에 승인을 내린 그런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성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있냐 없냐 좀 약간 지지부진한 부분에 있어서 올해 말이 준공이 되는 게 원래 계획입니다, 시청자님. 아, 올해 말에요? 예. 근데 그 과정 중에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음성에서 지금 관할하시는 분이 매우 즐거우실 법한 게 뭐냐면 충북 진천 음성혁신도시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시청자님. 아, 예. 시청자님 보유하신 곳에서 한 6km 정도, 그리고 뭐 예. 크게 막고 있는 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 가운데 보시게 되면 또 진천 신척산업단지도 있고. 자, 그러면 시청자님 주변으로 개발 호재가 참 많으세요, 시청자님.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를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음성군을 한번 보면 전체 중에서 음성군 전체 중에서 시청자님 보유 부동산이 동쪽 서쪽으로 이렇게 편중돼 있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음성은 전체적으로 이 서쪽을 좀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시청자님. 그 부분에서 시청자님 지난 시간 동안 어쩌면 좀 답답하실 수 있는데 올 연말을 지나서 내년 이맘때쯤 보시게 되면 시청자님 좀 많이 웃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내년 이맘때쯤. 내년 이맘때쯤 웃는다는 건 뭐냐면 그때 가서는 건축행위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쪽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혁신도시가 계속 알아서 국가정책 부분에서 개발을 하고 있음과 동시에 북쪽 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도로를 접한 다른 지역과 인접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시청자님.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게 되면 이 바운더리에 포함이 돼 있으신 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세 구역을 지정해드리게 되면 뭐 군청 요 주변 이 세 바운더리 내에 포함이 되셔야지 가격 상승이 크십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위치에 있으시고 저는 조언을 드리게 되면 1년만 기다리셔도 좋은 매수자가 좀 나오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 기다려야 되겠군요, 무조건. 네, 1년만 참으시고 내년쯤 되시게 되면 크게 웃으실 수도 있으시니까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답답해하시거나 힘들어하실 그럴 토지는 아니십니다. 즐기실 토지세요. 예, 정선생님 감사하고요. 네. 그게 지금 저 지분으로 돼 있거든요, 300평이. 네. 그 길다 해가지고 전체가 한 1100평 되는 사람이 한 80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이제 300평인데 이 300평 가지고면 길다 해가지고 땅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아, 땅 제가 모양은 고민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 아, 모양은 그게 뭐냐면 보세요. 자, 시청자님 만약 부동산이 이렇게 돼 있다 칠게요. 제가 파란색으로 예. 뭐 번개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다 제가 칠게요. 그러면 이 주변이 뭔가 개발을 했을 때는 이 토지를 새롭게 모양을 바꿔요, 시청자님. 아, 즉, 내 시각에서 내 자금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토지가 다시 이렇게 잘려 나가는 거예요, 시청자님. 그럼 이렇게 되면서 이 토지가 다시 재평가를 받게 됩니다, 시청자님. 그래서 모양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을 제일 힘들어하세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동산은 위치가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시청자님 모양 때문에 뭐 맹지다, 기다랗다, 뭐 식칼 모양이다, 뭐 말머리 모양이다, 뭐 뭔지 모르겠다, 뭐 답답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부동산은 주변에 어떤 호재가 있으면서 호재가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처음 듣는 말씀인데 전문가한테. 진작 문의 주셨으면 조금 더 확실한 답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문의 잘 주셨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법한 그런 좋은 괜찮은 토지니까 앞으로 1년간 즐거운 마음으로 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고, 제가 다 감사합니다. 아유, 시청자님, 네, 표정 점점 밝아지실 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곧 또 좋은 성과 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네, 그때 또, 고맙습니다.
좋은 가격대 매도하시면 저희한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저희도 기다리고 예, 연락 있겠습니다. 꼭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시청자님, 어이구, 저희가 긍정적인 진단 도와드려가지고, 네, 기분 좋게, 네, 끊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까지 해서 8번째, 네, 네. 강남 입성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봤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저희가 그 동네마다 네. 돌아다니면서 받았는데, 총 정리를 한 번 더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총 정리를 해드리게 네. 되면 어쨌든 결론은 도시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는 저는 솔직히 늦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늦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이유는 자금이 일단 먼저 많이 드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이 부담스러우신 겁니다. 내 자금이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무조건 돼야만 한다는 이 강박관념 때문에 부동산을 절대 즐기시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어찌 보면 자금이 많으신 분들이 즐기실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나라에서 이 부동산에 관심 있고 올바른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도시가 다 되고 나서는 솔직히 늦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그리고 이런 도시가 될 수 있는 곳을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훨씬 더 많은 차익을 얻으셔서 내가 혹시라도 일생에 한 번 꿈이라도 한번 꿔봤던 강남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실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시는 거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부동산 투자 관리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전문가와 함께라면. 그래서 부동산은 즐겁고 행복한 거다라고 하는 쪽으로 제가 생각이 마구마구 들게끔 만들어 드리도록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네. 많은 분들 전화 많이 주시고 세미나 많이 오시면 그 말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실 거니까요. 네. 앞으로도 시청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미 충분히 저희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인식 변화에 많은 도움을 주신 네. 것 같고, 네, 강남에서 옆집, 윗집, 아랫집에서 다 저희 머니웨이 시청자님들, 네, 네.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동산 프로젝트 입성편 공부 저희 많이 했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네. 많으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강남 입성 프로젝트는 여기에서 8편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내용으로 찾아오실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